이제 감정과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좀 핵심적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세포 차원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세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건 이제 자세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아마 우리 다음에 감정과 기억에 대한 것은 따로 하실 거예요. 우선 오늘은 위치가 어딘가 거기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왜냐하면 위치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 눈 있죠, 눈 이쪽 여기로 후각 멍울이 나와 있어요. 코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 어떤 분자가 들어가면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치가 대략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대뇌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대뇌 속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시각 신호도 이 눈동자 뒤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대뇌에 있는 이 밑부분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해마라고 하는 것인데 해마와 이 앞에 있는 이것을 편도체라고 해요. 해마와 편도체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해마와 편도체가 감정과 기억을 만든다. 위치가 어디냐. 여기서는 이 위치면은 옆에는 또 어떤 위치인가. 왜냐하면 거기에 전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넣어야 되니까 어디로 넣느냐.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뼈로 돼 있어갖고 뼈는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뼈와 뼈 이거 틈 사이.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혈자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정해진 것 같아요. 혈자리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상이라는 게 있고 시상 밑에 이 부분이다. 아직까지 감을 좀 못 잡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진다.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떤 신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마에서 증폭시키는 걸 해요. 해마 속에 치상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제 이빨처럼 생겼다 그래고 치상회라고 해요. 거기서 신호를 탁 보내면 거기서 증폭을 시켜요. 그러니까 세포가 달라요. 이렇게 보내는 세포가 다르고 그걸 받아들여서 증폭시키는 세포가 다르고 거기 밑에 또 이끼세포라고 이끼세포가 쫙 있어가지고 그 신호를 계속 연속 재생을 시켜요. 그게 기억이에요. 웃기죠.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서 어디 탁 저장됐다가 나중에 불러오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에 저장 장소가 없어요. 근데 저장 장소가 없으면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게 전자기파로 파동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제 파동을 측정하는 걸 봤잖아요. 측정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떤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빛으로 보이죠. 빛으로 번쩍번쩍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파동인데 전기적인 신호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듯이 그런 파동이 저 안에서 연속적으로 생겨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신호가 들어가면 증폭해갖고 확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증폭하고 보내면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재생을 시켜요. 그것이 기억이에요. 너무 허탈하지 않으세요? 뭐 전기세가 들어갔고 뭐 계속 하면 그게 기억이라고? 좀 너무 허탈하죠? 근데 그게 해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해마에서 그렇게 연속 재생되다가 이제 사라지죠. 다른 기억들이 다른 신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중에 대뇌로 올라가요. 그것이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증폭이에요, 증폭. 그러니까 제가 강좌할 때마다 놀랍다고 혼자 맨날 놀라잖아요. 맨날 저 혼자 놀라는데 그래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네. 막 이래야 그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네. 한 번만 하면 안 돼. 놀라워. 여러 번 해야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감성이 중요하다고 뭐 감성 지수 얘기하는 이유가 뭐든지 보고 막 감동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렇게 단순한 원리예요. 집중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증폭시키고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그 증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보고 뭐 예쁘네 갈 수도 있는데 세상에나 뭐 이러면서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다음에 하겠지만은 결국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잖아요. 언어로 조정해요. 언어로. 뇌는 언어로 조정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고치고 할 때 옛날에는 그런 이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고 지금 거의 다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미지와 심볼인데, 이미지와 언어인데, 뭐 이미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 뇌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언어는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하면은, 언어를 가지고 훈련하면은 내 감정의 패턴, 감정의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막 성격이 뭐 어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은 감정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정을 세분화해서 인식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알아차린 상태에서 난 어떤 형태의 감정 패턴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듣고 하면은 조절이 가능하다. 성격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고난 건 못 고쳐. 죽어도 못 고쳐. 그런 얘기 사실 많이 듣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조절이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기계적인 조절로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밝혀진 이론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위치만 이 안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후각몽울이에요. 여기로 나와 있다고 하는 후각세포들. 여기서 아까 봤죠. 이게 어떤 분자들이 올라가면 여기서 그 분자들의 신호를 받아갖고 이걸 보내요. 그럼 보내면은, 여기서 보내겠죠. 보내면 이 영역에서 후각 신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못 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후각 몽울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다 소멸이 됐거나 아니면 그걸 맡는, 그걸 해석하는 해석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소멸이 됐거나 고장이 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후각몽울 이쪽에 있는 신경들이, 후각몽울에 있는 신경들이 잘 상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위치를 잡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해. 후각몽울이 여기까지 나와 있다. 여기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느 영역에서 해마와 편도체가 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이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그렇고,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뇌섬엽이라는 게 있어요. 뇌섬엽. 엄청 중요해요. 뇌섬엽도. 우리가 평소에는 뇌섬엽 사람들이 잘 안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장부의 신호는 뇌섬엽으로도 가요. 거기서 또 위로 보내주고 하거든요. 뇌섬엽은 또, 어떤 긴급 상황에 대처할 때도 저기서 작동해요. 어떤 식이냐면 뇌 전체의, 몸 전체의 어떤 지도를 제가 딱 갖고 있어요. 그 영역이 옆에 있어요. 옆에. 이 부분에. 뇌섬엽은, 이렇게 하고 쏙 들어가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척두엽이라고 하죠. 척두엽이 이렇게 벌리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영역은 해마와 편도체와 뇌섬엽이다. 이 세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에너지를 어디로 넣으면 되는가. 그죠? 지금 오늘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감정과 기억, 그러니까 또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과 기억으로 만들고 또 대뇌로 보내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딘가를 알아서 그 세포들을 튼튼하게 만들자. 이 차원입니다. 우리 양조력이 항상 무의식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인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깊이 무의식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오류된 잘못된 그런 의식을 금방 봐요. 금방 보고 무의식 속에서 그걸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런 세포들이 약화되어 있어서 약해서 그래요. 세포 감각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인격이 나쁘거나 뭐 그 사람의 성질이 나쁘거나 그런 게 타고난 뭐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세포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런 세포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제 파페츠 회로라고 해요. 파페츠 회로라고 이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최초의 어떤 이론이에요.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완되어 있어요. 파페츠 회로의 통로가 딱 이겁니다. 편도체, 대상회, 전두엽. 그래서 편도체는 거기 있다. 거기 있는데 어디냐면 이게 후광몽울이에요. 후광몽울 뒤쪽에 약간 아래 여기 있고 대상회가 뭔지 또 알아야 돼요. 대상회. 뇌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뇌의 대항이라고 다리가 있고 그 위쪽에 이렇게 띠처럼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대상회라고 해요. 회. 전대상회. 대상회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그 전대상회에서 신호를 받아서 전두엽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무리 작업을 잘 해놔도, 일을 잘 해놔도 그것이 전두엽으로 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전두엽은, 그러니까 이제 대상회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신호를 중계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도 일부 처리를 해요. 최종적으로 전두엽이 잘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잘 느끼고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은 전두엽은 뭘 하냐면은 예측을 해요. 예측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뇌는 그냥 수동적으로 발생한 어떤 신호를 받아들여서 해석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가 0.1초거든요. 0.1초 만에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할 때에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과거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예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편도체에서도 편도체나 해마 쪽에서도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 이미 발생한 것을 받아들인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신호가 오면 그걸 바로 예측으로 들어가요. 이 이후 순수가 뭐다 이걸 예측하고 뇌가 작동을 해요. 대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측이에요. 예측.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야 되는 거죠. 뇌가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어요.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살면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미 끝난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살아야 돼. 미래를 갖고 와서 살아야 그게 현재가 돼요. 그래서 편도체에서 대상회로 가고 대상회는 그 저 속에 있으니까 두 좌우 뇌의 앞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대뇌피질보다 속에 있는 거죠.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두엽으로 가요. 전두엽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원래 평평했던 것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두엽이에요. 여기가 전두엽인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뇌와 얼굴을 구분하는 뼈가 있어요. 구분하는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전쟁 영화 볼 때. 여기로 꽉 쑤시면 뇌가 관통되지 않을까? 관통되지 않아요. 뒤에 뼈가 있어요. 그리고 이 뼈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뇌에는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번쩍번쩍번쩍번쩍. 발화, 파이어링. 불이 엄청 나요. 번쩍번쩍번쩍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엄청 발생해요. 열이 엄청 발생해요. 그래서 그 열을 빼줘야 돼요. 그 열을 빼주는 통로가 이게 전두엽 이 안쪽으로 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접형골이라고 해요. 접이 이제 나비잖아요. 나비뼈라고 해요. 나비 모양의 뼈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부비동도 있고, 이게 사골동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뼈 속에 있는 구멍들이 라지에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거기 있는 열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반드시 코로 쉬어야 돼요. 사실 뇌의 열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눈에 있는 눈물, 그 다음에 콧물, 또 귀에서도 물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귀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코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숨을 가볍게 쉬면 안 되고 좀 깊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를 잡을 때 그 뼈를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그 뼈 끝이 어디냐 하면 여기 보면 쏙 들어가 있죠. 예, 그 뼈가 접형골 나비의 맨 옆에 있는 그쪽 뼈예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에 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는 덮여 있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전두엽이 이제 전두엽을 이렇게 전체를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이 우리가 감각, 그러니까 척수와 뇌줄기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지고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너무나 신비해요. 제가 기억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신비해요. 전두엽에 와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들어와 가지고 예전 기억을 불러오고 거기에 감정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억으로 또 만들고 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두엽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일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두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두엽에 옛날부터 뇌과학에서도 전두엽에 집중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특히 내부에서 한번 만들어진 기억은 거기서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순환을 해요. 내부에서도 순환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부에 있는 다른 영역들이 더 중요하고, 물론 전두엽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전두엽은 그 다음 문제다. 전두엽 위치는 여기 눈 중심으로 해가지고, 눈 중심으로, 여기서 눈동자의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여기 머리카락이 나는 지점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나는 지점을 적백육지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약간 붉은색이고, 머리카락이 나는 지역은 하얀색이에요. 머리가 없더라도 그 구분선을 잘 보고 눈동자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 중앙, 여기 보면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거기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전두엽이 하는 것이다. 근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감각, 그 다음에 지각, 기억, 감정. 그걸로 인해서, 그걸 재료로 해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모자란다. 너는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전두엽만 탓할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 내 몸이 편안한가? 내 장부가 편안한가? 내가 잠을 잘 자서 시상이나 편도체나 또 해마가 편안한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세포를 살리면 되는 거죠. 세포를. 머리를 제외한 모든 감각은 척수로 들어온다. 척수를 살려야 돼요. 양전류는 척수에 대한 것은 별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척수는 깊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척수는 자세에서 나와요. 자세에서 나오는데 목은 앞쪽으로 약간 휘어야 돼요. 목은. 그러니까 등은 뒤쪽으로 잠깐 휘어야 되고 허리는 또 앞쪽으로 휘어야 돼요. 그래서 경추 전만이라고 해요. 앞으로 휘었다. 그 다음에 흉추 후만, 요추 전만 이 형태가 잘 유지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척추가 압박이 되거나 균형을 잃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척수가 위치를 잘못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그 세포의 변형이 오면은 이 척수관이 좁아져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척수관이 좁아져요. 척수관 협착이 와요. 그래서 척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많이 망가졌다 그럴 때는 저기는 양절류로 못 들어가요. 아주 고주파로 넣어야 돼요. 고주파로. 그래서 이제 심보온열기 정도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어쨌든 저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책 보는 것도 그렇고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할 때도 항상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 반드시 뒷굽이 먼저 닿게 하고 예, 고개 이렇게 들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반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문에 반탄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높였다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을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거든요. 오랜 동안 수련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 거라서 발꿈치를 들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운동을 하면은 잘 교정이 됩니다. 잘 교정이 되고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천문에 보면 내가신장이라고 있어요. 내가신장. 태양 여건 마법 내가신장. 그냥 줄여서 내가신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본 모든 운동 중에서 이렇게 척추뼈를 교정하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막 몸살 납니다. 처음에 한 욕심내지 말고 한 2분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면 되고 평소에는 한 조금 수련되면 한 5분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매일 20분 정도만 해주면 돼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매일 20분 정도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척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감각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생각의 시작이에요. 의식의 시작.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 살기 위한 시작이 척수예요. 척수. 그건 이제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장육부의 건강을 척수가 책임진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장육부 특히 예를 들면은 오장육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폐, 심장, 간, 위장, 췌장, 비장, 담낭, 소장, 대장, 방광, 자궁, 난소, 신장. 안 믿기죠. 이걸 전부 다 척수가 책임지고 있다는 게. 이 믿기가 어려워요.
배 아프면 배를 만지지 누가 척수를 만지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물론 신체 전부를 척수가 책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장육부를 척수가 책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척수는 우선 예, 바로 세우고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네, 관리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잡을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밑에 이제 척수에서 연수, 그 다음 이게 앞으로 조금 튀어나왔죠. 여기를 교내라고 하고, 이 위에 여기를 중뇌라고 해요. 쭉 올라가서 시상이라는 게 있고, 이 앞으로 이렇게 히포캠퍼스, 아미그달라, 해마와 편도체가 나와 있어요. 척수까지가 잘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연수, 교내, 중뇌까지. 이 안에서 물론 다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치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망상체가 있다. 이 망상체 세포들이 잘 살아 있어야 된다. 상하지 않고 제대로 활동하면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얘가 잘 조절을 해주고 생각하는 것도 얘가 잘 조절해 준다. 신비하죠, 그죠? 얘가 어떻게 그걸 할까? 그 다음에 몸은 통각을 억제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특별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 페리아코다, 중뇌 수도관 회색질, 그것이 여기 있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에너지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쪽 에너지는 이리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수 양성을 하든 무시치료를 하든 간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 이쪽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뇌는 항상 세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깥에 경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막이 있고 그 안에 연막이 있어요. 맨 바깥에 있는 게 경막이거든요. 피아메를. 그러면은 여기에 만일에 양절유기를 넣으면은 이게 전체를 타고 뇌 전체를 다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뇌 구조를 봤을 때 여기 뭔가 중요하겠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가 뼈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별로 이쪽은 아니에요. 뇌호라고 해요. 근데 이쯤 가면은 이 뼈가 어떻게 되냐면 뼈가 여러 개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쪽에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 잡히고, 그 다음에 백회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뒤쪽은 모든 감각을 여기서 다 취합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나면 또 여기서 운동으로 내보내요.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몸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백회예요, 백회. 백회는 또 옆에 보면은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두 개가 있어요. 통천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 제가 정리할 거예요. 대략.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면 여기가 양백이라고 그랬죠. 양백. 앞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 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신회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리 들어가요. 그 다음 옆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서 귀가 이제 이쯤 있으면은 귀 바로 위쪽에 여기 각손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도 거기도 이제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라 잘 들어가요. 그다음 그 앞에서 조금 나오면은 거기가 곡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곡빈과 각손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중간에 뇌섬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마와 편도체와 뇌섬엽이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보통은 이제 감정은 따로, 감정 공포는 편도체, 그 다음에 기억은 해마, 이렇게 예전에는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그런 걸 발견할 때, 편도체를 때리니까 공포감이 없어져.
막 강아지가 막 덤벼, 막 쥐가 막 고양이한테 덤벼, 막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편도체가 없으면은 그 공포를 다른 영역에서 또 처리를 하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가소성이라고 해요. 뇌는 어떤 한 영역이 뭔가 잘 안 되거나, 없어지거나 상하면은 다른 영역에서 그 일을 해요. 왜? 뇌는 세포가 지가 알아서 딱 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전기신호. 전기 파동, 전기 파형.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그게 작동되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편도체는 따로, 뭐 해마 따로, 뭐 시상하부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래서 이쪽 영역이 중요한데 뇌섬엽, 해마, 편도체. 물론 시상하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우선 근데 정신적인 치료에 있어서 이쪽 영역의 세포들이 튼튼해야만 그 신호 처리를 잘 할 수 있고, 그 신호 처리를 잘 해줘야만 나중에 전두엽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예측을 잘하면은 생각을 잘 할 수 있고, 생각을 잘하면은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 예를 들면은,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을 잘한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거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fight and flight라고 얘기를 해요. 뇌과학자들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오면은 맞싸우거나, 우리가 직면한다, 대면한다 그러죠. 피 터지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전에 이제 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작용이 여기서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가 가득 차야 되죠. 분노의 감정이 막 생겨야 되죠. 회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죠.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쫓아오면 어떻게? 이런 생각. 그 어떤 경우는 그것도 그냥 수용해요. 막 깨갱, 꼬리 내리고 그냥 깨갱해. 그럼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이 생기죠. 무기력은 슬픔을 낳잖아요. 제가 암 걸릴 때 무기력이 슬픔을 낳고 그 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한다면, 우리의 의식을 조절하고 고친다면, 특히나 현재 의식이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의식, 내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문제를 조절한다면 그게 고쳐질 수 있다. 어떻게?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훈련시키면 고쳐질 수 있다. 왜? 세포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세포들은 전부 전기신호로 움직인다. 전기신호로.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전기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위치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수 중요한데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많이 상했을 때는 그 고주파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망상체와 중뇌수도관 중뇌수도관 주위 회백질, 그냥 PAG라고 해요. 페리 아쿠아덕털 그레이, PAG. 그 영역이 중요하다. 그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해마 편도체, 뇌섬엽.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상하부, 전대상회가 작동을 해줘야 대뇌로 가니까, 대뇌 중에서도 전전두엽으로 가니까. 전전두엽. 거기에 어떻게 에너지를 넣을 것인가. 그거. 뭐, 어렵지 않죠, 선생님? 네. 되게 쉬워요.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되게 쉬워요. 금방 되고 있으면 돼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 보면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대략적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저평골이에요. 저평골. 저평골 우리가 만져볼 수가 있어요. 저평골. 저렇게 나비처럼 생긴 뼈가 여기에 있어요. 뼈에 대이 큰
날개 윗부분이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뇌와 얼굴을 구분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다. 무슨 그 생각을 하고, 저편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척수죠. 그럼 여기가 1번 경추예요. 1번 경추가 있고 2번, 3번 경추가 있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림을 보면 손해가 여기 있으니까 손 탁 잡으면은 여기 잡힐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뒤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잡으면은 여기가 잡혀요. 이 정도. 이 위로 잡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잡힌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여기 잡고 꺾어줘야 여기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막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꺾어줘야 된다. 다행히 거기에 구멍이 있어요. 두개골이 이렇게 턱 얹혀 있거든요. 턱 얹혀 있는데 얹혀 있는 이 두 개의 봉우리 사이로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추골동맥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손을 대고 약간 꺾어줘서 여기에 닿게 해야 된다. 여기 닿으면은 당연히 이걸 타고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PH가 있고 이 속에 망상체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도체와 그 다음에 해마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쪽이 제일 중요하다. 일이 넘으면 또 뇌 전체에도 들어가는데 특히 뇌 척수액 순환이 막힌 사람들이 꽤 돼요. 이렇게 잡았을 때 뇌가 엄청 무겁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무겁다 그러면 뇌 척수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뇌 척수액 순환이 안 되면 뇌 무게가 원래 1.4kg인데 뇌 척수액이 순환이 잘 되면 25g인데 무거워져요. 순환이 안 돼갖고 맥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여기로 제일 쉽게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손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들어갈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혈자리로는 뇌호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누구나 이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온 이쪽에서 뼈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혈자리 이름이 강간이에요. 강간. 네. 자, 코가 여기 있죠? 코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후광몽울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코끝이 여기 있고, 눈이 또 여기 있잖아요. 후광몽울이 여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점이죠. 여기에 손을 댔을 때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게 여기에요. 정명혈이에요. 정명혈. 그 다음에 귀가 이쯤 있어요. 그래서 귀 바로 위에 있는 그 자리가, 여기는 깊이 있어서 여기까지 못 가는데, 이게 뇌섬엽이 있어요. 뇌섬엽.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약간 되면은 약간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곡빈혈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백회가 돼요. 그 백회 자리, 백회 양옆에, 네, 통천이라는 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회, 여기도 이제 뼈가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눈과 여기 머리카락이 나는 지점 중간, 여기로 전두엽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전두엽.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뇌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왜?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AI가 전부 뇌과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기계가 뇌와 같은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뇌신경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작동을 해요. 대뇌 피질에 약 1000억 개 정도 있거든요. 뇌신경이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1000억 개가 움직이는 거와 그 유사하게 1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움직이게 작동하는 게 현재 AI예요. 100억 개만 10분의 1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발달해서 아마도 모든 기계에는 그런 형태로 발달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뇌를
많이 알면은, 얘를 깊이 공부해 놓으면은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안 되잖아요. 약도 안 돼. 수술도 어려워.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전기는 되죠. 자, 위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고 위치 대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이제 봉합이라 그래요. 봉합. 앞에 있는 이 봉합이 관상봉합이에요. 관상봉합을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쏙 들어간 데서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달라요. 쏙 들어간 데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옆으로 봉합선이 느껴져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봉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하나가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가면은 뒤에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톡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봉합이 있어요. 인자봉합이라고 하고, 이 인자봉합과 관상봉합을 연결하는 봉합이 있어요. 그것을 시상봉합이라고 해요. 시상봉합, 관상봉합, 뒤로 연결되는 게 시상봉합. 그러니까 시는 화살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인자봉합. 그 다음에 이 옆에, 우리 귀 옆에 이쪽으로 나 있는 것을 인상봉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할 인자봉합, 사람 인자처럼 생겼다는 거고, 여기서 말할 시상은 화살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관. 이걸 인상, 여기는 이제 린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비늘 린자. 이 봉합선을 머리를 만질 때 항상 이 봉합선을 생각하고 만지면은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본다면은 여기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근육이 물론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가 풍부혈이에요. 그래서 뒤로 이 두개골뼈의 끝지점 잡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쯤 잡혀요. 여기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고 고개를 꺾어주면은 이쯤 잡혀요. 거기서 조금 더 꺾어가지고 깊이 이렇게 넣어서 그 자리를 풍부혈이라고. 풍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툭 튀어나온 데가 있다 그랬죠? 툭 튀어나온, 여기서 인자봉합이 갈라지죠? 여기가 강간혈이에요. 뼈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우선 백회를 잡기 전에, 신회를 먼저 잡아요. 이게 바로 관상봉합이죠, 관상봉합. 이 자리. 관상봉합을 먼저 잡아요. 관상봉합 그 자리가, 가운데 자리가 신회예요, 신회. 여기 없는 게 지금 신회혈을 먼저 잡고, 거기서 뒤로 쭉 넘어가요. 뒤로 쭉 넘어가면은 끝에 가기 전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유난히 뜨겁거나 유난히 약간 전기통한 느낌이 나는 혈자리가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그 자리가. 그래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 손가락으로 탁 대기만 해도 이 자리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거기가 백회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내부에서 한쪽으로는 감각, 전부 감각이 그쪽에 다 통합이 돼요. 감각 신호가 전부 그쪽으로 통합이 돼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는 모든 운동이 그쪽에서 나가요. 거기서 열이 엄청 나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감각 연합, 감각 담당 영역과 운동 영역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열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가 백회예요.
그래서 백회는 뼈의 형태로 잡는 게 아니고 그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대략 위치는 앞에 신회를 먼저 잡고, 신회는 봉합선이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고, 신회에서 쭉 그대로 시상 봉합을 따라서 넘어가다 보면은 가장 열이 많이 나는 지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거기에 침을 넣거나 뜸을 뜨면은, 또는 전기를 이렇게 넣으면은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있으면은 쑥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나도 에너지를 넣어주는 나도 그런 걸 느끼고 본인도 뭐가 쑥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게 백회예요. 이 백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회를 같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이게 백회라고 치면 백회 양옆에 구멍이 나 있어요. 백회가 있으면은 백회 양옆에 이렇게 만져보면 쏙 약간 들어간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거기가 통천입니다. 통천. 이제 이거는 지금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외우면 안 되니까 지금 외우세요. 8개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절대 못 외웁니다. 우선 4개만 외워봐요. 풍부, 강간, 예, 백회, 통천. 하늘로 통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통천. 예.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여기가 아니고 우선 각손을 잡아요. 각손은 귀를 이렇게 접었을 때 끝지점 바로 여기예요. 여기 2개의 혈인데 하나는 각손이고 조금 올라가면은 솔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솔곡이란 주장도 있고 각손이란 주장도 있어요. 여기는 뇌섬엽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뇌섬엽.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우리는 각손으로 해요. 이 귀를 이렇게 접었을 때 끝나는 그 지점. 여기도 인상봉합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사실은 혈자리보다도 봉합선이 더 중요하니까 만져봤을 때 봉합선이 만져지면은, 이 봉합선이 만져지면은 그 봉합선을 따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접힌 자리에서 앞으로 잠깐 나가요. 조금 나가면은 약간 느낌이 좀 미묘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곡빈이라고 해요. 곡빈. 침 하시는 분들이 중풍, 특히 뇌치료할 때 항상 곡빈을 쓰죠. 곡빈. 거기가 바로, 그 위치가 바로 히포캠퍼스하고, 그러니까 해마하고 편도체 그 영역이에요. 그리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곡빈. 그 다음에 전두엽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동자의 중앙으로 해서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지 말고 끝까지 올라간 지점과 눈썹의 중간 지점이 돼요. 눈동자 중앙에서 눈썹과 머리카락 나는 지역, 적백육지라고 했죠. 거기에 중간 지점에 만져보면은 약간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넣습니다. 대신에 거기는 되게 예민한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아파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주 약하게 시작해서 서서히 올려듭니다. 양백이라고 합니다. 양백. 그 다음에 정명은 여기에요. 침 놓는 분들 이쪽에 침 많이 놓거든요. 여기로 해서 이렇게 침을 꽂아 넣어요. 이 지점은 물론 이제 시신경하고도 연관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아까 봤던 후각몽울, 후신경에서 나오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뭐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이 8가지만 한번 외워봐요. 제가 짚을게요. 풍부, 강간, 백회, 통천, 그 다음에 각손, 곡빈, 예. 양백,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양줄로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쭉쭉 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리는 전부 점혈법. 유주법이 있고 점혈법이 있는데 유주법은 이렇게 쭉 미는 거고 점혈법은 이렇게 가만히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2개 닿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두 개로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처음에 두 개로 하는 것이 좋아요. 두 개로 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치유자들 항상 느낌이 뭐냐면은, 뭔가 할 때 뭔가 막 더 해주고 싶어 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좀 게으른 것 같아. 그래갖고, 뭐 자꾸 하려고. 조미료법은 그거 아니에요. 눈을 가만히 감고, 쉬고쉬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다음에, 풍부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강간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손으로 이렇게 대고 지그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회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통천은 두 개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고 신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머리카락 위에도 되죠? 예, 머리카락 위에 되는데 머리카락이 있으면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주 미세한 공간이 생기면은 방전이 돼서 따가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하고 약간 눌러서 최대한 머리카락하고 손가락 사이에 틈이 안 벌어지게 하는데 틈이 아예 안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하게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만히 대고 있으면은 쑥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묘하게도 모든 혈자리는 전기가 들어가요. 쑥쑥 들어가요. 혈이 맥혀 있거나 뭔가 맥혔을 때 이게 안 들어갑니다. 막 되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몇 번 하면은 됩니다. 양손을 했을 때 네. 전기가 더 약하고. 아, 네. 그거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들어올 때 내 발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발을 많이 대면은 강하게 들어오죠. 발을 조금, 발 닿는 부분이 적으면은 적게 들어오죠. 나갈 때 많이 되면은 많이 흩어져서 나가니까 느낌이 약하죠. 근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닿는 부분이 작게 하면은 이쪽으로 모이니까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조절을 해봤는데, 네. 한 손, 두 양손을 대고 있다가, 네. 한 손 떼면은. 약간 떼면 이쪽. 그렇죠. 강하고, 그렇죠. 또 양쪽 예. 좀 세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떼고 예. 이쪽을 강하게. 그게 단순히 그 원리입니다. 많이 되면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분산돼 있다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거. 그래서 절대 강하게,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느낌.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아요. 눈을 뜨고 하면 뭔가 조금 하고 싶죠. 뭐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눌러주고 싶고, 뭐 비벼주고 싶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은, 아, 이 속에 후두엽이야. 여기는 해마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망상체를 살리는 거야. 망상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pH를 살려가지고 통증을 잘 조절하게 하는 거예요. 백회로. 전도엽 넣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전도엽 되게 하거든요. 전도엽하고 정명하는데 이때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른 세포들이 잘 살아났으니까 이제 전도엽 네가 잘해야 돼.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잘 살 수 있어. 지금 혹시 불행하다면은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기억이나 어떤 육체적인 그 통증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속에서 순환되고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으면서 그게 고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바탕으로 내가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만일에 그걸 줄이거나, 고통, 힘들다 또는 아프다 이걸 줄이거나, 반대로, 아, 너무 좋아. 어떻게. 그거 참 묘하죠. 왜 좋은 걸 선택 안 하고 우리는 맨날 힘든 것만 선택하면서 살았는지. 저 순서대로 해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면은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는 선택 안 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은 감각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감각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조 대대로. 우리 선조들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예, 감각은 죄악시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걸로 그게 아니라 좋은 감각이 좋은 생각을 만든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누가 원기기동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면에서 원기기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좋은 감각.
뭐 좋은 감각 중에 제일 좋은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잖아요. 손잡고 맨날 허그하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죽여 세우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 안에서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런 연속은 나중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걸 담당하는 세포들을 튼튼하게 하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연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